우리 시간으로 내일 새벽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기조연설 나서면서 유엔 무대에 데뷔합니다. 이를 계기로 윤석열 대통령의 다자 외교도 시작이 되는데요. 한일 정상회담이 가장 주목받는 이벤트입니다. 성사 여부엔 아직 물음표가 찍혀 있습니다. 관련 내용 하종문 한신대 교수와 함께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한일 정상회담이 그동안 한참 안 열렸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이번에 열릴 수 있을까? 대통령실에서 잠깐 가능성이 있다 얘기를 했는데 양쪽 다 얘기를 좀 안 하고 있어요. 분위기가 왜 그럴까요? 네, 오늘 공식적으로 외교부 브리핑에서 사실은 결정된 게 없다라고 기존의 입장을 번복했습니다. 그리고 과정에서 일본 쪽에서 계속 9월 15일부터입니다만 네. 9월 15일 날 국가안보실 2차장 김태효 차장이 얘기를 해서 그날 당일로 일본의 관방장관이 부정을 했습니다. 결정된 건 없다. 그 뒤로 아마 산케이신문 보도를 빌면 한국 쪽에 항의가 온 모양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면서 최종적으로 오늘 외교부 브리핑에서 결정된 건 없다라고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굉장히 중요한 일정인데 아직까지 결정된 게 없다고 한다면 말씀하신 대로 물음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 정상 간의 만남 전에는 적어도 외교부 장관급의 이야기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결과가 나와야 되는데 만나긴 만났어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답이 없는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역시 한일 관계 지금 현재 가장 걸거롭다고 할 수 있는 그 강제동원 재판이 처리 문제가 컸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최근에 독도 문제를 둘러싸고도 양국 간의 긴장 관계라는 게 예사롭지 않고요.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한일 관계의 가장 이렇게 뇌관이라고 할 수 있는 것들이 여전히 미확정 상태로 있다라는 부분이 정상이 만나서 아무래도 좋은 모습을 보여야 되고 한일 관계 발전적인 미래지향적인 모습 이런 것들을 연출할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컨텐츠가 없다라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지금 현재 외교장관 회담을 55분 했습니다만 양쪽의 얘기는 기존의 외교장관 회담의 결과와 그렇게 다르지는 않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많이들 기대하는 것이 한일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다 하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겠지만 네. 뭐 회담 정도가 아니라 만남으로 축소될 수 있는지 아니면 만남마저도 어려울 것인지 좀 어떻게 예상을 하십니까? 예, 9월 2일 날 나왔던 얘기, 9월 15일 날 대통령실 관계자들이 얘기했던 거는 30분 정도의 회담이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30분 정도의 회담이 지금 현재 일본 쪽에서도 그렇고 기시다 수상 자신도 오늘 출발하면서 유엔으로 출발하면서 정해진 건 없다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렇다면은 어떤 의미에서 그러니까 다소의 형식적인 의미를 부여할 만큼의 정상회담에 준하는 모임이 과연 있을 수 있을까? 예. 라는 부분에 역시 물음표가 찍힐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내용에 대한 부분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덕담 수준을 가지고 양국의 정상들이 만날 수 있는 시간. 지금 왜냐하면 기시다 수상으로서도 유엔이라는 외교 안보 무대에 올해가 3년 만인가 가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 쪽의 국내 정치에 배려를 한다면 오히려 유엔이라는 무대가 더 큰 것이지 불투명한 한일 관계에 대해서 어떤 만남이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게 과연 국내 정치에도 도움이 될까라고 한다면 일본 쪽도 그렇게 호의적이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예.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일본 같은 경우에는 국제 무대를 대비한다라는 의미도 있겠고 기시다 네. 총리가 또 하나는 대내적으로 지지율이 좀 많이 떨어졌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것도 영향을 미쳤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나왔던 마이니치신문의 조사에서는 29%까지 나왔습니다. 30% 아래로. 그렇습니다. 네. 30% 아래라면 거의 정권의 운영이 어려울 정도라고도 얘기되거든요. 근데 그럴 정도로 국내가 어렵기 때문에 원래는 19일 날 그 미국으로 출발하기로 했었는데 그 흰남노 때문에 사실은 국내 대책이라고 하는 거를 아무래도 걱정되니까 하루 출발을 연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지지율 문제라든지 국내적인 여러 가지 그 평가라고 하는 부분에 민감할 수밖에 없고요. 네. 따라서 한일 정상회담은 현재 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정상이 만나서 하는 것들이 오히려 한국에 양보하는 모습을 보여준다고 한다면 기시다 수상으로서도 어려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즉 내부 좀 결속을 다져야 되는데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기시다 총리의 지지율, 내각 지지율이 떨어진 이유를 한 두 가지로 보더라고요. 하나는 통일교와 관련, 그렇습니다. 또 하나는 아베 전 총리의 국장. 네. 이 두 분 왜 문제가 되는 겁니까? 예, 원래는 사실은 아베 수상의 암살 사건이 있고 나서
국민적인 여러 가지 그 보수층을 끌어안기 위해서라도 국장을 사실은 결단을 내리셨습니다. 네. 근데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이게 통일교 문제가 불거지고 자민당이 가지고 있던, 즉 보수 정치가 가지고 있었던 가장 그 어두운 부분들, 이게 통일교가 가지고 있었던 거는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굉장히 커다랗게 사회적 문제가 됐었습니다. 네. 근데 이게 20년 동안 사실은 수면하에 있다가 이번에 드러난 셈인데요. 근데 그 드러난 것이 아베 수상의 암살이라고 하는 굉장히 극적인 사태로 드러났죠. 이러면서 국민 여론이 굉장히 나빠진 것이 결국엔 국장 문제, 통일교 문제가 겹치면서 수상의 지지율이 급전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처럼 회복할 기미가 없는 상황은 경제 문제도 마찬가지고요. 따라서 그렇기 때문에 국내적인 여러 가지 대처 사안이 외교적으로 점수를 딸 수 있는 부분, 특히 유엔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래도 그 기시다 수상이 외상이라고 하는 것을 역임했기 때문에 네. 국제 무대에 대비하는 모습은 점수를 딸 수 있다고 판단을 했을 것 같아요. 근데 한일 관계는 정말 녹록지 않기 때문에 이 부분의 문제는 패스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근데 문제는 그동안 이제 전 정부와는 다르게 윤석열 정부 같은 경우에는 일본과의 관계에 대해서 자꾸 손을 내밀었다라고 평가되는 부분이 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일본 내 반응은 지금 어떻습니까? 예, 외교부의 브리핑을 보게 되면 일본 외교부의 외무성의 브리핑에서는 8월 15일 날 윤석열 대통령의 광복절 취임 경축사에 대해서 내용에서 일종의 반일이라고 지정할 만한, 아니 역사 문제로 일본의 새로운 반성과 사죄를 요구하는 문구가 하나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일본 외무성에서도 평가한다는 얘기를 내놨습니다. 그리고 그 얘기가 곧 무슨 얘기냐? 하야시 외상과 그다음에 박진 외상이 만났을 때 적어도 윤석열 대통령의 8.15 경축사는 평가하지만 네. 지금 현재 현안인 강제동원 재판 문제 해결 부분에서는 여전히 진전이 없다라고 하는 부분이 외상은 만날 수 있지만 양국 순회가 만나기에는 아직까지는 미흡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예. 그렇다면 이제 결과적으로 이제 수출 규제, 강제동원 피해자 배상, 네. 이 커다란 문제 두 개를 한 번에 해결하자. 네. 어떻게 보면 이제 탑다운 방식을 좀 우리나라는 이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이게 불가능하다 이렇게 봐야 됩니까? 그 부분은 불가능하다기보다는 어쨌든 그 일괄 타결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 18일 날 그 뉴욕타임스와 해견에서도 그랜드 바게인이라는 얘기를 했다고 그럽니다. 근데 이 얘기는 사실은 그 선거 유세 과정에서 이미 나왔던 것이고요. 근데 문제는 이 정도로 굉장히 그 허들이 높은데 예. 한일 관계 역사 문제가 갖는 폭발력은 이미 수차례 확인했던 바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일괄 타결을 하기 위해서는 양국 간의 그 수뇌부 간의 신뢰도 필요하고요. 예. 그러니까 국민 정서에 대한 조율도 필요하기 때문에 이게 쉽게 이루어질 사안은 아닙니다.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일괄 타결 발언 자체가 차라리 긴 호흡으로 가겠다라고 하는 얘기에 오히려 그 방점이 찍힌 게 아닌가 그렇게도 읽혀집니다. 긴 호흡을 가겠다. 근데 최대 현안 갈등 이제 강제동원 문제도 역시 포함이 돼 있는데 지금 네. 최근에 이제 뭐 박진 장관도 피해자들의 좀 이야기를 듣기도 하고 이런 얘기를 보였는데 일본에서는 좀 거기에 대해서 아직 뭐 별로 바뀐 거 없다 이런 분위기란 말이죠. 그렇습니다. 사실 민관 협의회 자체에 대해서는 일본의 보수 언론조차도 어느 정도는 평가를 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그 진전 상황을 봤을 때 이미 피해자 그룹들이 두 그룹이 이미 뛰쳐나간 상태고요. 그러니까 민관 협의회에 민이 빠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민간 협의회가 과연 그 해법을 도출할 정도의 역량이 있는 것인가? 네. 그리고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떨어지고 있다라는 부분도 염려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내용도 채우지도 못하고 그것을 밀고 나갈 추진력도 없다고 한다면 이게 과연 해결될 수 있는 것인가라는 불안감이 이번 정상회담의 불발 가까운 상황에도 그림자를 들이오고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예. 뭐 이제 전반적인 상황을 얘기하셨는데 저는 더 궁금한 게 네. 일본의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의 생각도 궁금한 것이 최근에 이제 우리나라의 여러 가지 한류 문화나 드라마가 다시 한번 일본에서도 인기를 끌고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얘기를 하고 있는데 과거처럼 혐한 발언은 좀 많이 줄었다라는 얘기도 들고요. 어떻습니까 분위기는? 그러니까 혐한 발언을 하는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제가 이제 일본 뉴스 포털 같은 거를 검색을 해보면 여전히 그런 사람들의 댓글이 굉장히 많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일 관계 의견을 포시하고 싶은 사람들은 계속 반한이라고 하는 기조를 이어가고 있고요. 네. 근데 그거와는 또 다른 부분에서 일종의 한국의 K-팝 문화라든지 다양한 대중문화를 통해서 한국을 새롭게 재인식하는 그러니까 이게 같이
똑같은 일본 내에서 벌어지는 현상인데 그러니까 네. 두 개가 전혀 다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현재 한일 관계를 조율하기 힘든 상황이 아닌가 그렇게도 판단이 됩니다. 예. 그렇다면 이제 뭐 말씀하신 것처럼 유엔에서의 정상회담은 물음표로 찍혀 있는 상황인데 네. 이제 좀 긴 호흡으로 본다면 윤석열 정부, 기시다 내각 이 두 나라에서의 이제 한일 관계는 어떻게 좀 예상을 하십니까? 예, 저는 양쪽이 지금 현재 아직까지 임기가 남아 있기 때문에 네. 저는 해법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강제동원 재판 문제만 하더라도 최근에 이제 원고 쪽에서 피해자들 쪽에서 나온 얘기는 일본의 사죄, 그것도 정부의 사죄가 아니라 그 기업의 사죄를 얘기했거든요. 그리고 기업이 어느 정도 출연하는 그 형식이라면 그러니까 이게 완전히 기업이 전혀 백지인 상태라면 그러니까 아무 무관하게 다른 사람 제3자가 출연하는 돈이라면은 그건 좀 다르다는 것이죠. 네. 그 변호사의 표현을 빌리면은 불우유 돕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얘기는 아니고 일본의 책임이라고 하는 부분들이 명시적으로 드러나는 형태의 상당히 유연한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면 저는 민간협의회가 나름대로 출구를 찾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은 됩니다. 근데 그게 서둘러서 탑다운 방식으로 네. 과거와 같이 접근해서는 분명히 이를 그르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긴 호흡으로 이 문제는 어렵기 때문에 일괄 타결이라고 하는 것을 정치적 성과에 연연하지 말고 예. 최종적으로 한일 관계를 좀 더 안정된 기조로 가지고 가겠다고 하는 그런 정도의 그림을 그리면서 그리고 신뢰 관계를 조성해 나가면서 그리고 논의를 공개적으로 진행하면서 해나간다면 저는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기시다 내각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하신 30% 지지율 아래로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내각 해산 얘기도 나올 법한 부분이 되는데 그럴 가능성이 있는지 그리고 만약 그렇게 된다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합니다. 예, 8월 달에 이미 새로 개각을 했기 때문에 네. 해산을 한다라는 것은 스스로 자신의 약점을 드러내는 거니까 일단은 불가능할 것 같고요. 그다음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건 12월 이후에 이제 일본도 예산을 집행하는 그러니까 우리로서도 가장 중요한 역시 국회의 업무를 해야 되고 네. 일본 내각제인 일본은 이 예산 문제를 어떻게 무리 없이 그리고 잡음 없이 마무리를 지어야지 기시다 내각의 다음 내년이 점칠 수 있거든요. 그렇게 보자면 지금 현재는 오히려 현재와 같이 국장 문제를 어떻게든 마무리를 짓고 그런 식으로 해서 국내 문제를 봉합을 하는 차원에서 좀 더 길게 장기 집권할 수 있는 그 기반을 닦아 나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 면에서 한일 관계에도 서두르지 않는 방향으로 기시다 수상도 움직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하종문 교수와 일본과의 관계를 이야기해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